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360포인트, 퍼센트로 따지자면 1.4% 정도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런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또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일단 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31만 명을 기록해서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한 우리 시간으로 12시쯤이었었나요. 파우치 박사가 나와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급심한 주에서는 재봉쇄,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락다운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모여있는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경험을 했었던 것처럼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술주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런 가운데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이런 시장이 흘러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9일 미국 3대 지수는 혼조로 엇갈린 양상을 보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전날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 흐름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개월 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재봉쇄 우려에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장중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31만 4천 명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14주 연속, 거의 4개월 연속의 감소세를 나타낸 건데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양호한 경제 지표가 연이어 발표가 되고 미국 정부에서도 전방위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어서 경제가 다시 침체할 것이란 우려는 미미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날도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들은 재봉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의 강세는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장 초반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온라인 기반인 기술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요 기술주들이 재택 활동의 수혜주라면서 이들의 강세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돼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 초반부터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1.4% 가까이 빠지면서 25,70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마감 기준으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죠. 0.5% 넘게 올라서 1,547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지수입니다. 0.56% 떨어져 3,152포인트 거래 마쳤는데요. 역시나 장 초반에 낙폭을 다우지수와 비슷하게 최대로 키우다가 소폭 오르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엇갈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지금부터 상품 시장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황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진 건데요. 휘발유 수요 회복이 부진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국제 유가 WTI 가격은 3% 정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 초에 갭 하락을 했던 그 가격대죠. 41.5달러대. 이 가격대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 건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국제유가가 41달러 인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장중에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3% 넘게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국제유가 WTI 가격은 3.33% 내리면서 현재 선물시장에서 39.5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랠리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츰 이 1,800달러를 넘어서자 투자자들이 달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1,800달러를 넘어서게 되자 금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달러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달러 가치의 하락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먼저 금값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 하락하면서 1,808.6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가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달러 약세가 아주 꺾인 것은 아닙니다만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0.39% 올라서 96.81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고 금값이 내려가고 이런 거 보니까 투자자들이 금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달러를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사이에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60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웠던 소식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염병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 내에서 극심한 이 코로나19 재유행을 겪는 주들은 재봉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몇 주 내에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만 건에서 4만 건으로, 5만 건으로 또 현재는 6만 건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주들은 재봉쇄를 해서 이런 확산세를 조금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경제를 빨리 재개한 주들을 위주로 이런 재확산세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집중케어 병실의 침대가 완전히 환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미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고 주로 캘리포니아주,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에서 신규 확진자 수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20% 넘게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재봉쇄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 내 확산세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 감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CNBC에서 담았는데요. 지금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공기 중 감염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헬스장 이런 곳에서 특히 공기 중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내용을 살펴보면요. 특히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긴 시간 동안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들, 바로 그런 장소가 뭐 레스토랑 아니면 헬스장 이런 장소가 되겠죠. 이런 장소에서는 짧은 거리에 공기 중 감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short range, 그러니까 짧은 거리의 공기 중 감염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공기 중 감염이 짧은 거리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WHO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 말은 실제로 공기 중 감염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CNBC에서는 정말 만약 공기 중 감염이 주된 감염 요인으로 밝혀지게 될 경우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이 전체적으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공기 중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로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상태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 특별하게 제작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환기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라고 CNBC에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모더나의 훈풍이 불어든 하루였는데요. 먼저 모더나가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 제조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레보라토리우스 파마스리쿠스 로비스는 이 미국 외 국가에서 이 백신 후보를 제조 생산할 때 마지막 단계를 맡아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모더나는 아직 백신 개발을 마무리하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을 보다 더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사는 이전에도 캐털런트나 콜든 파마 등과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생산 일정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더나의 주가도 이날 5.5% 넘게 증가하면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비의 주가도 7% 넘게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모더나의 급등세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파우치 박사가 모더나의 백신 개발에 있는 임상 3상 단계가 이달 말 안으로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임상 3상은 백신의 안전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이 과정을 통과하면 백신은 바로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모더나 측에서도 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임상 3상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치우쳐지는 그런 입장이어서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또 테슬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5단계 자율주행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5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운전석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을 말하게 되는데요. 일단 머스크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단계 자율주행은 매우 빠른 시일 안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테슬라도 올해 안에 5단계 자율주행의 기본 기능을 완성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의 현재 자동차 자율주행 수준은 5단계 가운데 약 2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테슬라는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비싼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따지자면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로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기술이 누가 더 좋은지를 떠나서 최근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율주행을 가장 잘하는 차로는 테슬라라는 인식이 박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자동차 기업보다도 높은 기업 가치를 받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난달에만 중국에서 약 15,000대의 모델 3를 판매했지만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베팅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와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